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도 살펴봤었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 특징을 8개로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없었지만 정말 이거는 호모사피엔스의 엄청난 특징이다 할 만한 게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쓰는 동물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언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발생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안중호 교수님 모시고 언어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장 언어죠. 문장 그죠? 언어. 왜냐면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언어는 포유류 대부분이 소리를 발성을 내잖아요. 새들도 아, 이제 그렇죠. 발성. 그러니까 일종의 그 통신, 서로 통신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도 언어라고 보는데 그런 언어는 이제 조류나 포유류에 공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이 이제 그런 다른 포유류나 조류하고 틀린 거는 문장으로 된 언어죠. 이제 네. 또 하나는 얘기를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작화라고 그러죠. 네. 작화. 지어내죠. 네. 네. 이 세상에 지구상에 어떤 동물도 얘기를 이렇게 꾸며내고 그러는 동물은 없잖아요. 사람만이 얘기를 그러네요. 꾸미고 맞습니다. 그런데 몰입을 하고 그렇죠. 거기 혹 빠지죠. 그죠? 아, 그렇죠.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특설이 이제 2개가 있어요. 그게. 네. 하나는 단어를 막 나열하다가 네. 그게 문법이 됐다. 20세기 후반에 네. 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유행하던 그런 이제 견해예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설득력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는 전일적 언어라고 그래요. 전일적 언어.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팍 터졌다는 거죠. 한 번에 한 번에. 언어가 한 번에 그냥 한 팍 번에 터졌다. 웅얼웅얼 하던 말이 와. 전일적이라는 거 하나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발성이잖아요. 발성. 네. 네. 그 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후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후두가 없으면 아무리 뭐 문법 언어고 뭐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은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에 대후두공이라고 하는 거, 해골에 네. 두개골에 가운데를 이렇게 뻥 뚫는다고 그랬잖아요. 척수가 네. 가운데에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이제 4발로 다니는 동물은 이 두개골의 뒤쪽에 이제 척수가 연결이 돼 있고 네. 유인원은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사람은 완전히 중앙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제 후두가 이렇게 수직으로 쓰게 되니까 네. 후두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후두가. 그래서 이제 후두가 뭐 하는 데냐면은 기도 있잖아요. 이게 폐에서 기도하고 네. 코하고 이렇게 해서 숨을 쉬게 해주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내려오면서 식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사람은. 발음을 특히 이제 모음, 네. 아, 이, 오 뭐 이런 걸 갖다 분명하게 하게 돼 있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뭘 보면 하냐면 우리 침팬지 있잖아요. 아 절대 못 합니다. 아 발음. 오 발음 침팬지 하는 거 못 들어봤잖아요. 아, 이, 오. 그 단순한 발음인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후두가 내려와 갖고 여기에 식도 근방에 이제 딱 내려온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직립보행을 하니까 이 흉곽이 네. 넓어진 겁니다. 흉곽이. 그래서 말을 할 적에 호흡 조절이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뭘 보고 하냐면은 후두가 그럼 언제 내려왔냐? 네. 호모 에렉투스 때 내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후두가 언제 내려왔는지 증빙할 방법이 없어요. 저 화석으로. 네. 왜냐면 그 연골 이런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다 그건 이제 뼈로 남아있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방법으로 유추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호모 에렉투스 때도 이미 이제 그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처럼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어가 뭐 있어도 굉장히 초보적이고 아마 아주 초보적인 모음 발음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내려온 거는 이제 지금 학자들이 대개 보기에는 한 20에서 30만 년 전 사이, 20만 년에서 30만 년 사이 그때 이제 제대로 내려와서 발음을 이제 모음을 제대로 발음한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게 후두가 이제 숨을 쉬는 걸 도와주는 기관인데 네. 이게 코에 붙어 있을 때하고 네. 이렇게 내려와서 거리가 떨어졌을 때 말하는데 얘가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모음. 몸? 모음 있잖아요. 아, 모음. 이거를. 아, 모음. 그게 여기 내려와 있지가 않으면 이게 구조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침팬지들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아 발음 못 하잖아. 어 발음 못 하고. 이 발음 못 하고. 침팬지 합니까? 전혀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은 네. 포유동물처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진화가 이 태아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잖아요. 태아 때는 그래서 엄마 젖을 빨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두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인가 뭐 한 6개월 정도. 6개월 어떤 사람이 1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부학이나 이걸 하는 네, 사람이 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점차 내려온다고 그래요. 내려와 갖고 성인처럼 식도
부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어린애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갓 태어난 애기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걔들은 이 후두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후두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음식을 먹을 적에 그걸 딱 닫아주는 겁니다. 식도로 내려가도록 해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골 같은 게 뭐 있다고 그래요. 갱가 뭔가가 있어갖고 음식 이제 그게 그 후두가 음식하고 호흡 통로하고 있는데 이까지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포유동물은 아주 위에 있으니 코 근방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 식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잘못하면 음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 밥 먹을 적, 음식 먹을 적에는 딱 후두를 닫아갖고 이게 쫙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열전지가 열리고 네. 호흡하고 이럴 적에는 네. 그 애기들은 엄마 젖을 빨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을. 근데 이제 말은 못하는 거죠. 마음 못하잖아. 네. 애들이 하이요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이 아니라 한 몇십 년 전 서양 사람들이 애들 엎어서 네네네. 키웠잖아요. 네. 그거 잘못 키운 거죠.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그 태아들은 그 조절 능력이 없어요. 이 후두 쪽에 하는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많이 죽은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절대 이 머리 모양 좋게 한다고 엎어 키웠는데 태아들은 뱃속에서 다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네. 뱃속에서 주변의 소리, 음악 소리, 동물 수준이 동물 다 듣잖아요. 그 네네.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고 네. 그런 이제 그 태교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네. 음악 들어주고 그런 게 좋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포유류나 이런 그 모든 동물의 이제 수준이죠. 네. 그래서 태아 이렇게 됐다가 생후 2개월 되면은 네.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모음은 발음 못 하는 겁니다. 6개월 되면은 그 다음에 모음을 발음한다. 6개월에서 9개월 되면 이제 자음을 발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에서 10개월 되면은 사람들이 엄마가 얘기하는 게 저게 저 단어에 무슨 뜻이 있다. 그건 알지만은, 네. 그건 알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죠. 우리 이제 동물이나 이제 인간의 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모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모방을 하는 겁니다. 뜻은 모르고 10개월에서 17개월, 그러니까 1년 조금 지나서 네. 이때는 이제 한 개의 단어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보통 평균적으로 15개월쯤 지나면 말끝을 올리는 거. 의문형 있잖아요. 의문형. 이미 이제 문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문형이냐, 뭐 이제 이게 뭐 맞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어로 문장을 못 만들어도. 네네. 문법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어에. 손가락 동작이. 제스처. 제스처가 특히 손 운동. 근데 말은 못해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네. 동물들이나 침팬지나 이거로 다 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좌뇌니까. 이제 뇌는, 이제 언어는 주로 이제 좌뇌에서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네.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침팬지도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하고가 있는 거죠. 아, 언어하고 오른팔하고. 그렇죠. 그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잡이가. 그래서 처음에는 수화였을 겁니다, 수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도 수화로 완전히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침팬지도 수화로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렇죠. 말은 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모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구도가 안 내려서 이건 안 되지만은, 네. 그 켄진가 하는 그 침팬지 있어요. 그 네. 얼마 전에 죽은 침팬지. 이거는 수화로는 어느 정도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어 발달에. 에머리 대학인가 영장연구소 이렇게 보면은 그 석기 있잖아요. 석기. 네. 석기를 다듬는 그 석기를 발달하는 과정이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살짝 입을 막 이렇게 깨물잖아. 막 네. 몰두할 적에. 네. 입의 운동하고 이 손의 운동하고 굉장히 관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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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쪼이면 입도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뇌 비슷한 부위가 이제. 그래서 이때는 동작 언어. 약간 이제 한 15개월쯤 됐을 적에 말끝을 네. 올린 문법이 이제 시작이 되고 동작 언어, 손에 이게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 네. 요런 게 이제 약간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 반쯤 되면 한 6개에서 20개 단어를 평균 사용한다. 그 다음에 24개월 되면은 한 50개쯤 사용한다. 두 단어죠. 두 단어 되게. 밥 먹어. 이리 와. 이리. here. 네. come here. 네. 두 단어죠. 네, 네. 두 단어 얘기한다고 한 20개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쭝얼거리는 거. 혼자. 네, 쭝얼거림이 아까 조금 전에 그 전일적 언어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언어의 이제 그 진화의 생성의 기원에서 쩔쩔거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추상적인 생각은 아직 못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너 이런 네. 이제 구분이 그런 단어는 쓰지만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단어 멀다, 네. 멀어, 가까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모른다고. 그러다 이제 2년에서 한 3년 사이 약 300단어를 사용. 300단어. 그 다음에 문장에 강약이 들어가고, 네. 강약을 조절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음성 조절은 이제 아직 불완전하고, 네. 성인처럼. 네.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나, 너 네. 이걸 분명히 구분합니다. 초보적인 추상적인 생각은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확실히 나라는 생각을 나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 나에 대한 이제 정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러 테스트라고 있어요. 혹시 네. 거울 테스트. 네네네.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 거울 테스트는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네. 거울에 있는 게 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거 통과하는 건 저기 유인원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아릅니다. 거기 있는 거를 까치도 알아요. 앵무새도 알고 비둘기는 아는 경우도 있고 없는 거예요. 개는 모릅니다. 그 똑똑하다는 게 원숭이도 모릅니다. 모르는지 안 모르는지 그 사람 그 동물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네. 좌우지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울 속에 저게 나라는 정체성이 조금 미흡하거나 그런 거울 테스트 통과하는 거는 유인원,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네. 인간, 그 다음에 까치, 일부 조류, 돌고래도 통과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 미러 테스트보다 이제 더 확실한 건 루즈 테스트라고 있어요. 네. 여기 루즈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애기들한테 그냥 30점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애가 자기를 정체감이 있는지. 요게 되게 한 24개월, 사람마다 조금 틀린다 24개월 전에 네. 얼굴에다 이렇게 칠하면 반응을 해요. 네. 그전에는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는 게 어떤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를. 루즈를 이렇게 바른 네.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비치는 루즈를 바른 사람이 나라는 거를 그렇죠. 안다는 그래서 거. 하면, 이렇게도 비벼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해도 그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거울 테스트하고 이제 비슷한 테스트인데, 네. 그 미러 테스트가 생후한 24개월 전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정체관이 뚜렷하게 생기는 거죠. 아, 나라는 거. 추상적인 생각이 이제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나라는 정체감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를 알아본다는 거가 언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그 거죠? 추상적인 지금? 생각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걸 이제 나라는 정체성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물론 네. 동물도 다 자기 자아감은 있겠지만은. 네. 근데 요때는 이제 단어도 한 3단어 정도. 인간의 언어도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문법도. 네. 이 그림에서 네. 2개가 있어요. 네. 1번, 2번. 네. 근데 하나는 부바고 하나는 키키예요. 네.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게 부바고 어느 게 키키가 되겠습니다. 아, 그 딱 직감이 옵니다. 1번이 부바고 네. 2번이 키키 같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네 여러 번 퀴즈를 내요. 네네네. 그럼 거의 그냥 99%입니다. 네네네. 글자 모양을 보면은 키키는 삐죽해요. 그래서 다 뾰족뾰족하게 생겼네요. 뾰족뾰족하죠. 네. 부바는 부들부들하고.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이거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네. 한글로 써도 한글도 크 소리가. 아니 뭐가 찍 붙었잖아요. 키 붙었잖아요. 근데 부에는 삐죽한 게 없어요. 그죠? 한글도 그래요. 영어만 삐죽한 게 아니라 한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단어 네. 크다 크다 네. 큰 그러잖아요. 네. 그 입이 어떻게 됩니까? 크다 면 입이 쭉 벌어집니다. 크 발음할 때 그렇죠. 이미 네, 크다. 그다음에 조그만 때는 조그만 하면서 입이 조금 오므라듭니다. 발음을 할 때 이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 great 그러죠. 입이 확 벌어집니다. small 하면 쭉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어가 이제 크다는 게 그랑이라고 보통 우리 말하는 콩 그런데 확 이렇게 커집니다. 조그만 거 뿌띠 하면서 조금만. 그다음에 한자도 대자 쓰잖아요. 다오 뭐 중국말로 어떻게 보면 다오 우리말로도 대자잖아요. 소하면 이미 오그라져요. 샤오. 그래서 그게 세 개의 언어가 완전히 단어나 이게 틀리지만은 공통적인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생득적인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원초적인 게 있다. 다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언어는 음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거기서 공진화를 했다. 애들은 가만히 보면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말소리보다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그 깐난 애기들은 그 음악적인 요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애들은 말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아니면 어른들이 애기들한테 말을 할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좀 목소리를 높여. 그래서 그쵸. 뭐 그러고 옥타브를 높게 얘기하죠. 음악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했냐? 높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모음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높이를 하고 리듬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애기들한테 얘기는 통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통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약간 음악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아유 이뻐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장가나 이제 웅얼거림, 찡얼거림 이제 이런 거 뜻은 뭔지 알겠지만은 그 문장은 아닌 거죠. 문법은 아닌 거죠. 거기 이제 어느 순간에 너무 복잡해진 거야. 너무 복잡해진 거. 거기에
또 들어가고 의성어 뭐 삐삐삐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런 이제 웅얼웅얼거림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간 겁니다. 삐삐거리는 소리, 뭐 그다음에 여러 공감각이라고 해서 감각들이 이런 것들이 섞이는 게 있어요. 이런 네.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게 언어하고 음악하고가 음악적인 요소죠. 그게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런 얘기도 한 건가요? 당연히 거기까지는 얘기 거기까지는 얘기 안 근데 하죠. 이제 음악이 언어하고 깊은 관계가 공진화를 했다니까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울 적에 실험한 게 있어요. 네. 애들, 미국에 사는 중국 애들, 네. 중국 애기들, 뭐 해갖고 테이프만 틀어주고, 네. 어릴 때부터 뭐 중국말이건 영어건, 아니면 그 반대어건, 상대방 언어를 갖다 쫙 틀어주면 별로 보다 언어 학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몇 마디 안 하더라도 엄마를 보고 아니면 사람을 보고 얘기하면 금방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이 사회 유대나 사회 이제 통신이죠, 일종의. 네, 네, 네. 그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 원시 언어가 생긴 거죠, 거기서. 네. 그래서 뭐냐면 종속절도 생기고 제대로 된 문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오늘과 이제 상당히 비슷한 문장이죠. 네. 그 예일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언어학회장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네. 스티븐 앤더슨이라는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10만 년에서 한 5만 년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거죠. 와, 근데 이런 주장은 제가 이게 사실 이제 뭐 고고학이면 뼈가 있고 생물학이면 유전자가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언어는 우리가 특히나 이런 음성 언어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남아있는 기록이 없는데 네. 이렇게 종속조를 갖춘 구문 형태의 언어가 10만 년 전쯤에부터는 그래도 나왔을 거다라는 추정의 그런 추정이죠. 근거가 어디까지의 추정입니다. 추정.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우리 제레드 다이먼드 이제 그 유명한 그 청균세인가 그 네. 뭐냐면은 그 일부 학자들 사이에 인류 학자들 사이에서 그 대약친, 대도약이라는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약친이라는 건 뭐냐면 그레이트 포워드 립 네. 크게 도약을 했다는 거죠. 네. 거기서 뭐냐면 인간이 똑똑했지만은 네. 큰 진전이 동물하고 비슷해. 동물보다 훨씬 나은 상태지만은 네. 그 외형적인 지능은 네. 그냥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살다가 추상적인 생각이 갑자기 폭증을 한 시기가 한 5만 년 전으로 5만 년 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대도약의 시기를 한 5만 년 전쯤으로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3만에서 4만 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필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네네네. 또 상징이 있잖아요. 뭐 이런 동굴벽화. 것들이 그렇죠. 동굴벽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긴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고학적인 그게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죠. 그래서 네. 해부학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학자들 사이에는 이제 대략 양분이 돼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서서히 이렇게 했다는 점진적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새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 중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런 유물이 많아진 거는 인구가 폭증했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 그 다음에 서서히 됐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언어가 발달이 되고 상징적인 이런 활동이 많아진 거예요. 언어가 인구가 적을 적에는 그런 활동이 미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물리는 것.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대도약 시기가 있었는지, 인간의 추상적인 생각이 갑자기 폭증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지, 네. 그건 뭐 의문이지만 대략 그때쯤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